여러분 혹시 늦은 밤 대구 공항에 나타난 거대한 불청객의 정체를 알고 계시나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그 시간에 대구 공항의 활주로를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거대 수송기 C-17이었습니다. 이 거구의 비행기가 왜 하필 한국의 대구까지, 그것도 아주 급박하게 날아온 걸까요? 여기에는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한 괴물 같은 무기의 전설적인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2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별별 경제학에서 이 천궁2가 어떻게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며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오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경제와 전쟁의 서사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죠.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우리 정부에 아주 이례적인 요청을 하나 보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 당장 유도탄 30여 발을 먼저 보내달라고 떼를 쓴 겁니다. 무기 체계라는 게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인도 시기를 조율하는 법인데, 이렇게 수송기까지 직접 보내서 미리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군사 외교적으로 정말 드문 일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다급했을까요? 답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실전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을 때 현지에 배치되어 있던 우리 천궁2가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방어력을 보여줬거든요. 기록된 요격 성공률이 무려 96%였습니다. 여러분, 96%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중 거의 모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격추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힘든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실전에서 이 정도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니 UAE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 무기를 더 확보하고 싶어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미친 성능의 무기를 만들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 쓰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북한과 불과 40km 떨어진 이 거대 도시,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요새화된 메갈로폴리스입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서울은 한강이라는 천연 해자와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벙커로 촘촘히 무장되어 있죠. 하지만 하늘은 다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 정포로부터 이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완벽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낳은 결과물이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기의 기술적 뿌리를 따라가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의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에 머리를 싸매다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러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기술은 미국과는 또 다른 정점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만의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천궁의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대 안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툭 튀어 오른 뒤에 엔진이 점화되어 방향을 잡는 방식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발사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IT 기술과 정밀 가공 능력이 더해지면서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뛰어넘는 세계 최정상급의 요격 미사일이 완성된 겁니다. 실제로 천궁2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고도의 시스템이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고 인공지능에 가까운 컴퓨터가 궤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발사된 유도탄은 종말 단계에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 타격하는 히트 투 킬 방식을 사용합니다. 화약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직접 몸체로 들이받아 파괴하는 방식인데, 이건 엄청난 정밀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번 UAE에서의 96% 요격률은 이 모든 복합적인 기술력이 실전이라는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서 증명된 셈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봅시다. UAE가 이번에 보여준 급박한 행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제 방산 시장의 주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무기라는 건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가 얼마나 원활한지가 핵심이죠. 미국산 무기는 너무 비싸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성능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고객이 원할 때 빠르게 납기해주는 빨리빨리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송기를 보내자마자 바로 유도탄을 실어 보내주는 이 신속한 대응 능력, 이게 바로 K방산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만든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자폭 드론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을요. 그 순간 UAE 왕실과 군 수뇌부가 느꼈을 안도감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조 원을 버는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위상의 변화입니다. 과거 우리가 수출하던 게 가발이나 신발, 그리고 가전제품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하이테크 산물인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천궁 2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성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역시 천궁2 도입에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중동 지역은 현재 드론과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값싼 드론 수십 대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이른바 떼거리 공격 말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에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웅2는 이런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 무기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참 묘하지 않나요? 서울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지만 그 긴장감이 우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제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강변에 높게 쌓은 제방과 총안구가 뚫린 아파트를 지으며 대비했던 그 치열함이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경제적 자산이 된 겁니다. 결국 이번 대구공항의 C-17 수송기 사건은 단순한 무기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방산의 명품으로 공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천궁2의 96% 요격률은 앞으로 전 세계 하늘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방패를 더 많이 설치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경제에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와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거대한 파동이 되겠죠.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는 천궁2의 놀라운 성과와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과연 우리 K방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다음번엔 어떤 무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확실한 건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 없이는 자신들의 하늘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천궁2의 활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킨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무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